늦가을, 퇴근길에 나는 길가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다. 날개를 다친 것처럼 보였다. 그냥 두고 가기에는 신경이 쓰여 까치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집에 데려왔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상자에 넣어주고 날개에 약을 발라주었다. 며칠 뒤 까치는 기운을 차렸고 다시 자연으로 보내주기 위해 밖에 데리고 나갔다. 까치는 날 한참 쳐다보고 난 후에 돌아갔다. 그렇게 까치를 보내주고 며칠 후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다. 올 사람이 없기에 의문을 갖고 문을 열어줬는데 어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냐고 묻자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여성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며칠 전 당신이 구해준 까치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서방님. 엥? 모솔인생 28년차 처음 보는 여자가 날 서방님이라고 불렀다. 그 여자는 자신이 내가 구해준 까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자 그녀는 말을 꺼냈다. 저희 까치들은 인간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갚기 위한 힘을 갖게 돼요. 당신에게 은혜를 받고 제가 얻은 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왜인지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제가 인간이 되는 힘을 받은 이유는 아마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 곁에 살아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잘 살아봐요. 그녀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에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쌓여있던 빨래와 어지럽혀진 방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까치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요리를 하였다. 잠시 후 나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앉아 먹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혼자서 대충 때운 밥과는 달리 정성스러운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나를 보고 웃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분명 많은 남성들이 반할 만한 외모의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에게 여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이 사실을 부정했다. 그녀도 그것을 느낀 것 같지만 계속 웃으면서 나를 대했다. 그렇게 자신이 까치라고 주장하는 그녀와의 동거가 익숙해질 즈음 누군가 문을 두들겨 나가보니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내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안녕 여보? 라고 답했다. 문 앞에 서 있던 의문의 여성에게 나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자신을 소개했다. 오랜만이네 여보. 저번에 구해주신 까마귀예요. 인간이 되고 바로 오려고 했는데 이제야 왔네요. 우리 잘 살아봐요. 예전에 한번 비오는 길가에 쓰러져 있던 까마귀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 까마귀가 인간이 되어 찾아와서 나를 여보라고 부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까치라고 주장하는 여성 때문이었을까? 쉽게 납득했다. 까마귀가 집에 들어오자 까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내 집으로 오고 나서 처음으로 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노씨, 저 까마귀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까치의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묻어났다. 그 말에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까치와 까마귀는 서로 바라보고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인간이 된 까마귀도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이미 집에 있던 까치는 이에 불만을 가졌다. 까치와 까마귀는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하며 대립했고 나는 중간에서 그들을 조율하려고 했었다. 며칠이 지나고 장을 보고 왔는데 이사 트럭이 우리 집 앞에 멈춰섰다. 이사를 오는 사람을 확인해보니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회사 동료가 바로 옆집으로 이사오고 있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이 나는 내심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까치와 까마귀가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급하게 둘을 사촌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했다. 여직원은 왠지 안심하는 표정을 짓고 인사했다. 까치와 까마귀는 이노가 왜 자신들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이노가 옆집으로 이사온 여직원에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까마귀와 까치는 자신들이 인간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노의 아내가 돼서 옆에 사는 게 아니라 이노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 까치와 까마귀는 이노와 회사 여직원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까치는 여직원과 우연히 만나는 듯한 기회를 만들어 이노의 좋은 점을 알려줬고 까마귀는 이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이노에게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들 분에 이노는 여직원과 친해졌고 조금씩 고백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까치와 까마귀는 이노와의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까치와 까마귀 덕분에 이노는 직장 동료인 민정과 친해졌다. 둘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함께한 추억들도 많아졌다. 그래서 이노는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까치와 까마귀는 이노가 민정에게 고백을 하러 간다는 것을 눈치채고
인호를 꾸며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렇게 인호는 까치와 까마귀의 은혜를 받고 민정에게 고백하러 갔다. 인호는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민정에게 고백했다. 민정은 그런 모습에 미소를 지었고 좋다라는 말과 함께 인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어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인호는 민정과 연인이 된 사실을 까치와 까마귀에게 자랑과 함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간식을 사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집에 없었고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메모에는 당신의 은혜로 저희는 살게 되었고 그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인호는 그 메모를 보면서 잠깐 꿈을 꾼 것 같다고 느끼며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